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초반 회사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 겪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20대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흔한 소개팅도 한번 안 해보고 학교, 집 아르바이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며 살았어요. 다른데 한눈 팔 틈이 없었죠. 그 결과 3학년 무렵 저는 1년간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 제가 원하는 유명 기업의 패션 기획팀에 입사하게 됐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다 보니 제가 기획한 업사이클링 패션이 좋은 반응을 얻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입사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승진도 했죠.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서 30이 넘어버렸어요. 남들 다 하는 연애 한 번 못했죠. 그래도 전 후회 없었어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남친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게 된 건 제 베프가 연애를 하나 싶더니 초고속으로 결혼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쓸쓸함이 몰려오더군요. 울적해질 때도 많았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건 늘 저와 같이 해준 친구 덕이 컸어요. 그런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 당연히 기뻤고 그래서 축복도 해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혼자 남게 된다는 마음에 많이 허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본가에 갔는데 마침 큰 숙모가 오셨더라고요. 큰 숙모는 절 보시더니 잘 됐다며 선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고 괜찮다고 했죠. 제 나이에 선이라니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30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다들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솔직히 속으로 주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큰 숙모는 적극적이셨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말이 선이지 그냥 소개팅 같은 거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놓치기 아까워서 그래.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온다 생각해. 큰 숙모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저도 엄마도 더는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본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전화로 거절할 생각으로요. 근데 엄마가 만나보라는 거예요. 제이도 결혼한다는데 너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 지금 당장 결혼하라는 게 아니고 가볍게 만나보고 괜찮으면 사귀고 그러다 결혼 생각 들면 해도 되고. 저한테 한 번도 연애나 결혼에 대해 강요하신 적 없는 엄마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내심 제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한 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강제로 소개팅을 가장한 선을 보러 나가게 됐어요. 엄마 말대로 가볍게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친한 친구 결혼 소식에 이상하게 저도 누군가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아마도 그동안 제가 많이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남자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모나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유쾌하고 매너가 좋더라고요. 선자리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힘들 것 같았는데 시작이 좋다 싶었죠. 저와 남자는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다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됐는데 남자가 그러더군요.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영화 보자고요. 좀 망설여졌어요. 이 남자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꼭 다시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주저하자 남자가 그러더군요. 편하게 보면 좋겠다고. 다시 만난다고 사귀자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친구하고 영화 같이 보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을 것 같다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나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너무 기대하시지 않게 만난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남자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전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고 그런 만남이 제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계절이 바뀌고도 계속 만났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죠. 슬슬 집에 사귄다고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즈음이었어요. 남자가 불쑥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 어머니가 절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 어머니를 왜 만나. 우리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난 아직 집에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도 편하게 보는 거니까 말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됐어. 궁금해하시는데 어떡해. 상의 없이 말한 건 정말 미안해. 그래도 한번 만나보면 안 돼? 남자는 불쌍할 정도로 미안해하면서 저한테 사정을 했어요. 화는 났지만 좀 안 됐더라고요. 평소에는 호탕하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먼저 말씀부터 드리고 남자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잘 됐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쪽 어머니를 너무 빨리 만나는 거 아니니? 니들이 좋다면야 상관없지만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도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걱정 끼칠 수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솔직히 제 마음도 복잡했죠. 이런 만남은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됐어요. 만나보니 남자 어머니는 꽤 쾌활한 분이시더라고요. 절 보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곤 반가워하셨죠.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저는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도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 사람을 통해 저한테 선물도 보내주시고 둘이 같이 먹으라고 비싼 레스토랑 식사권도 주셨어요. 근데 전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엄마가 원래 마음에 들면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야. 자기가 마음에 쏙 드신 것 같아. 맘 편히 생각해. 남자는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찌 보면 잘 됐다고도 생각했죠. 제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건 그것대로 고민이 많이 됐을 테니까요. 점점 남자에게 정이 들어서 헤어지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서 남자도 우리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제가 좋으면 됐다며 남자를 살뜰히 맞아주셨죠. 그리고 자연히 결혼 얘기가 시작됐어요. 이미 양쪽 어머니를 각각 만난 터라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꼭 결혼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상견례 날이 됐더라고요. 제 뜻과 상관없이 일사천리였어요. 그래도 결혼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낫겠다는 회사 동료들 얘기도 있고 베프인 제이도 나도 결혼해서 같이 결혼 생활 얘기하고 싶다며 은근히 제가 결혼하길 바라더라고요. 남자가 싫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도 다 괜찮다고 하니 그래, 이 결혼이 맞겠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상견례 날이 되어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제 여동생이 같이 갔어요. 남자 집에서는 부모님과 남자만 나왔더라고요. 남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못내 서운했어요. 저희 집은 다 나왔는데 말이죠. 식사 도중에 남자 어머니가 딸을 잘 키우셨다고 칭찬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돈도 아드님 잘 키우셨다고 했죠. 근데 남자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사돈, 골프클럽 회원이시라면서요. 저도 골프 치고 싶은데 언제 한번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친해지고 좋잖아요. 솔직히 속으로 놀랐어요. 처음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엄마는 끝까지 예의를 차리시면서 알겠다고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는 끈질기게 언제 가면 되냐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엄마는 결국 남자 어머니와 시간 약속을 하시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전 황당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가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남자 아버지는 식사를 다 하셨다며 말도 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순간 우리 엄마 아빠는 당황하셨죠.
혹시 우리가 뭘 기분 나쁘게 했나 걱정도 됐고요. 근데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는 밖에 나가더니 택시를 불러서 자기 부모님을 태워 보내더라고요. 나중에 전 남자한테 따졌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자기 아버지 바쁜 일 있으셨나 본데 그래도 양해는 구하고 가셨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뭐가 돼? 그리고 자기 어머니 처음 본 자리에서 우리 엄마한테 골프 치러 가자고 말씀하신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이제 남도 아니고 자주 볼 사이인데. 우리 엄마가 원래 부침성 좋으셔서 편하게 대하시고 그래. 자기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이 이상한 건가? 다들 저렇게는 하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 결혼 좀 고민된다고. 엄마는 당황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다시며 네가 정말 마음에 없으면 관둬도 되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보라고 절 다독이셨어요. 생각해보니 엄마는 큰 숙모가 소개해주신 자리라서 더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이와 이야기를 해봤죠. 제이도 좀 황당하긴 하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도 그랬다더군요. 자기 시댁도 자기네랑 다른 점이 너무 많다더라고요. 집마다 가풍이 다른 것 같다며 이런 일로 좋다 나쁘다 단정 짓긴 어렵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 일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건지 남자에 대한 제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건지 잘 생각해 보라더군요. 분명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게 헤어질 사연은 아닌 것 같았어요. 또 남자가 저한테 서운해하는 걸 보고 있자니 미안하기도 했고요. 남자 집에서도 우리 집에 연락해서 그날 너무 급하게 나와서 죄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빡빡했나 보다 했어요. 이후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남자 어머니를 만나서 남자 집에 보낼 예단을 의논한다고 하셨고요. 엄마, 요즘은 다 간단히 해. 스몰 웨딩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단 이런 거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오늘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쪽에서 원하는데 우리 좋자고 우리 뜻대로만 하면 나중에 너도 불편해. 그래도 저번 골프 얘기도 있고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저도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와 같이 나갔죠. 남자 어머니는 저를 보고 처음에는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예단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경준이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너희끼리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된 거였니? 그래서 나온 거야? 경준 씨는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다기보다는 제 결혼이니까 저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왔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엄마도 남자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으니 어른들끼리 의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전 속상했어요. 우리 엄마가 죄송할 게 뭐냐고요. 예단 간단히 하자는 게 불편한 말일 수는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하면서 고자세로 나오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그렇게 꾹 참고 앉아있는데 엄마가 시댁에 보낼 예단 이불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던 남자 어머니는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사돈, 그것도 좋은데 솔직히 누가 요새 이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이불 말고 목걸이, 반지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대놓고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가?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다른 말로 장사인가 싶었죠. 저는 이 일로 남자한테 전화해 크게 싸웠어요. 우리가 만나서 처음 싸운 거고 처음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됐죠. 자기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대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이불이 필요 없다고 해도 우리 쪽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왜 화를 내? 자기 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그러는 게 더 오바 같아. 저는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남자도 제 말에 화가 났는지 그날은 다시 연락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남자가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화가 나서 계속 피하다가 몇 시간 기다리게 한 다음에야 남자를 만났죠. 남자는 더 이상 화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도 처음 결혼시키는 거라 많이 들떠서 그런 것 같다고요.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엄마도 자기 너무 좋고 자기 집 부모님들도 다 너무 마음에 든대. 지금까지 이래 본 적이 없었어. 남자는 전에도 2번인가 연애를 했었지만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결국 헤어졌었다며 저하고 헤어지기 싫다더군요. 저도 남자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대부분 시댁과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다들 남편 보고 사는 거지 시댁과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고 집에 갔는데 엄마 표정이 영 안 좋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예단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나셨다지 뭐예요. 아까 다시 통화를 했는데 진주 제일 굵은 거 있지 않니? 그걸로 목걸이 반지 세트를 해달랜다. 그리고 니네 들어갈 집 수리비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는구나. 진주는 알이 굵어지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 어머니가 진주 알 크기까지 정하셨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그래도 좋은 일인데 서로 얼굴 붉힐 거 뭐이냐시며 좋게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했죠. 그리고 제가 베프 결혼에 마음이 외로워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갈등하는 날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나마 남자를 만나면 갈등은 좀 사그라들었어요. 워낙 편하게 해주는 데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서 화를 냈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죠. 제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결혼 준비는 꾸역꾸역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저는 정말 기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예단비를 보내면 남자 집에서 예단비의 반을 다시 여자 집으로 돌려주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남자 집에서 예단비를 되돌려 보내지 않는 거 있죠. 우리 집에서 보낸 지 꽤 됐는데 말이죠. 저는 당장에 남자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단비의 반은 돌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주제 넘을 수 있지만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면을 봐서라도 저희 집에 보내주셨으면 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예단비는 남자 집에서 주면 받는 거고 안 줘도 별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준다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남자 어머니는 되려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줄 몰랐다면서 한참을 한탄하셨죠. 근데 저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때 남자가 도착했어요. 남자 어머니가 저하고 만난다고 남자를 부른 모양이더군요. 남자는 낯빛이 안 좋은 두 사람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자기 진짜 왜 그래?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자기가 괜히 나서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오늘은 좀 풀어. 남자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흰눈 뜨고 보시는데 저도 기분을 맞춰드릴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은 제 드레스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웨딩 플래너가 소개한 웨딩샵으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국 남자 집에서는 저희 집에 예단비의 반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결혼 반지 값을 보태달라더군요. 사돈, 알다시피 저희 아들이 회계사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번듯하게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들어간 게 많아요. 아직 갚아야 할 것들도 있고요.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어디서 돈이 그냥 솟아서 절 키웠냐고요. 저는 그 말을 전에 듣고도 일단 속으로 삭히고 있었어요. 남자 어머니는 남자한테 시계를 해주는 날 자기 진주 목걸이와 반지를 받겠다고 신이 나서 나오셨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나갔어요. 남자와 남자 어머니는 왜 저 혼자 나왔냐며 우리 엄마를 찾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며 두 사람에게 저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커피숍으로 안내했어요. 둘은 왜 바로 백화점으로 안 가느냐며 저를 독촉했죠. 저는 못 들은 척 먼저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 들어온 두 사람은 안에 들어오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남자 어머니는 눈이 뒤집힐 듯 바르르 떠는데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한 여자와 5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같이 있었거든요. 바로 남자의 와이프와 딸이었죠.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을 때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는 일부러 저를 기다렸다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준 씨하고 결혼하시죠? 근데 제가 그 사람 와이프예요. 별거 중이긴 한데 아직 이혼 안 했으니 와이프 맞죠? 알고 보니 여자는 남자와 제가 결혼 얘기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낌새가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하도 돈을 밝히고 친정에서 돈 가져오라고 날이면 날마다 성화여서 남편과도 사이가 계속 안 좋아졌다고 해요. 이혼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혼도 못하게 극성을 떨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확 태도가 바뀌었더래요.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너 이혼녀로 사는 게 쉬운 줄 아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이혼녀로 사는 거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다.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처럼 이혼 못하게 말리지 않는 게 뭔가 수상하다 싶었대요. 사실 여자도 속아서 결혼했대요. 남자 직업이 변호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법무법인에서 행정일 보는 직원이었다더라고요. 남자나 남자 어머니나 거기서 거기 똑같은 종자들이었어요. 남자는 남자 어머니하고 얘기를 맞춰 저를 만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지금까지 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망신 주기로 작정하고 우리 엄마한테 뭘 요구하던 일단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남자 동생에게 코치코치 캐물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하네요. 그나마 남동생이 양심이 있대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남동생이 상견례 날 나오지 않았던 거라고요. 남자 아버지는 괜히 말 잘못할까봐 밥만 먹고 얼른 나간 거고요. 여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자와 별거에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여자에게 제가 부를 때 나와달라고 부탁했죠. 다시 커피숍 상황을 말하자면 남자도 남자 어머니도 말을 잇지 못하고 허둥댔어요. 딸아이가 남자한테 아빠 하고 부르니 모르는 척도 못하고 땀만 흘리더군요. 여기 당신 부인하고 딸 와 있는데 왜 아는 척을 안 해? 딸이 당신 부르잖아 아빠라고. 애가 안아달라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리고 거기 아주머니. 제가 남자 어머니한테 아주머니라고 부르자 남자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아주머니나 아주머니 아들이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들 직업까지 속이고 이제는 결혼한 걸 감추고 다시 여자를 만나려고 들어요? 세상이 만만한가 본데 지금까지는 당신들 뜻대로 다 됐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안 될 테니까 두고 보세요. 나 당신들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당신 며느님하고 손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보세요. 빌어도 소용없겠지만. 그럼 알아서들 얘기하시고 저는 오늘 갑니다. 경찰에 고소장 쓸어요. 아, 그리고 그동안 가져간 거 다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시고요. 아셨어요? 두 사람은 커피숍 한가운데서 완전 망신을 당하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 두 사람을 지나 커피숍을 먼저 나왔죠. 그 집에서는 저희에게 받은 거 돌려주면서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그래도 전 고소했습니다. 그날 이후 큰 숙모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고 있어요. 전에는 엄마한테 와서 참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양심이 있으니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 그 일 이후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을 장사로 아는 사람도 많다는 거. 친구가 결혼한다고 덩달아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